네, 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은 누구에서 개항을 했다? 영국에서 개항을 했다. 뭐가 문제였다? 아편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무슨 조약을 맺었다? 난징 조약을 맺었고 난징 조약의 키워드는 오, 홍, 공이었다. 자, 5개 항구 개항, 그 다음에 홍콩 할양, 자, 공행 폐지 요 세 가지 그죠? 꼭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불만도 많았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도 청나라에 불만이 있었던 터라 그래서 에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가지고 2차 아편 전쟁 일으켰고요. 그 결과 텐진 조약을 맺었다. 10, 0, 포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 베이징 조약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누구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다? 바로 미국이다. 자, 미국에 의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 뭐 때문에? 이 포함 외교 혹은 함포 외교, 그죠? 대포를 이끌고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맺은 조약이 야야야야 우리 일단은 평화롭고 친하게 이렇게 좀 잘 해보자 해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키워드 이최. 저 여기서 이 두 개 한국 개항인데 시모다와 그 다음에 차코다테 이렇게 이제 명칭까지 좀 외워두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최는 최해국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서로 이제 통상하는 그런 관계까지 갔다. 그래서 치협 말씀드렸습니다. 4개 항구, 그 다음에 니가타, 뭐 요코하마, 효고, 나가사키, 그 다음에 치외 법권, 그 다음에 협정 관세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키워드 꼭꼭꼭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누구에서? 일본에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고요. 세계 항구, 부산, 원산, 인천, 그 다음에 치해복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서? 프랑스에서 베트남이 이제 그 개항을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이공 조약, 제 1차 사이공 조약이었고 3코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항구, 뭐 다낫, 뭐 꽝년, 뭐 바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코친차이나 베트남 남부 지역의 영토 하량까지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흐름이고 양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콤팩트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흐름과 자, 키워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흐름과 키워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교과서의 그런 뭐랄까 범위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방향이 있어요. 조금 달라요. 이를테면 뭐 의화단 운동이라던가 의화단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4-2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이 흐름이 이제 요렇게 가니까 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그냥 이제 편의상 여기다 집어넣었구나 라고 이제 너그러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베리베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제 그 뭐야 뭐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제 여기를 끊어 놓은 거야. 시기가 살짝 앞으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 태, 양, 변, 의, 신이에요. 자, 요렇게 일단 흐름을 먼저 잡아둡시다. 자, 태양변의 신. 자, 태는 태평천국운동, 태평천국. 그 다음에 양은 양무운동, 변은 변법 자강운동, 그 다음에 의는 의화단운동, 그 다음에 신은 신의 혁명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신, 뭐 신의 혁명 가도 되고 앞에 여기다 신의 이제 신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요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태양변의 신. 자, 그럼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천국 들어가니까 살짝 뭔가 좀 크리스트교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크리스트교인데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죠? 홍수전이 갑자기 홍수전이라고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뭐 꿈을 꿨는지
그 환상을 받는지 자기 갑자기 예수님의 동생이래.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이제 중국에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배상제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그죠? 배상제 혹은 상제회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상제. 그 하늘에 있는 그 이제 옥황상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떠올리실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숭배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평천국운동 하면은 여러분 홍수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배상제회에서 이 태평천국운동을 주도를 했을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 캐치프레이즈의 이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멸만흥한이에요. 말 그대로 만주족, 지금 여진족, 만주족 같은 말이거든. 이 나라가 지금 청나라잖아. 이 청나라를 멸하고 한족을 다시 부흥하자 이거야. 명나라, 송나라 이때로 다시 돌아가자. 좀 그런 내용이에요. 한족 국가 다시 만들자. 그렇죠? 자, 그래서 홍수전 멸망흥한. 그 다음에 이제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죠? 홍수전 멸망흥한 난징 점령. 그래서 이제 난징을 점령을 하고 결국 이제 베이징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으나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냐면 이 한인 관료. 그죠? 그 다음에 서양이 어떻게 보면은 한인이니까 같은 뭔가 그런 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진압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조전무, 이 토지균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 태평천국운동에서 주장을 했는데 요거를 동아시아사에서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 사실은 태평천국운동 하면은 세계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별로 이게 출제가 안 돼요. 근데 뭐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왜냐면은 이 모든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야. 상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지고 이게 아니라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천조전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주장합니다. 무려 세력이 100만이 넘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분란도 이제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분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태평천국운동 하면은 홍수전, 멸만흥한, 그 난징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징은 나중에 이제 도시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홍수전, 멸만흥한, 난징 이게 바로 태평천국운동이에요. 연도도 알아두세요. 1851년에서 64년까지야. 굉장히 나름 오래 갔어요. 자, 그리고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이 한인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서양의 무가 일종의 뭐 사무? 그 사무실 일을 할 때 이제 사무 그 이제 일이란 거야. 일. 특히 주로 어느 쪽이냐 군사나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것을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하자는 거야. 이게 바로 양무운동이에요. 이제 양무운동 하면은 그 이제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잘 기억하세요. 이홍장 증국번입니다. 이홍장 증국번 요게 이제 중요 키워드. 두 번째, 이 양무운동에서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체서용이에요. 자, 몸뚱아리는 중국의 것을 쓰는데 그 이제 뭐랄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서양의 것을 쓰자 이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중국 거를 쓰는데 그 이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서양의 것을 쓰자는 거야. 소프트웨어 이런 거. 그죠? 운영 체제까지 다 중국 거야. 그죠? 컴퓨터 하드웨어랑 운영 체제는 다 중국 건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있죠. 그거는 이제 서양 거를 쓰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중체서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양의 군사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중국이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런 군수 공장들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금능기기국입니다. 이 금능이 어디냐면 여기 난징이에요. 난징입니다. 이 난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도시 수업할 때 제가 난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자, 양무운동, 자, 이홍장 증국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체서용 기억을 해두시고 금능기기국 기억을 해두세요. 이해됐어요? 자, 이 양무운동이 이거는 이제 추가로 어디셔널 한 내용인데
조선에 이제 온건 괴화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온건 괴화파. 그쵸? 이를테면은 뭐야 김홍지, 뭐 김윤식, 뭐 어윤중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이제 정권을 이제 잡고 있었던 온건 개화파들이 이 양무 운동을 이제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서양의 그런 이제 군사 기술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을 했어. 그 내가 이렇게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든 써먹어 봐야지. 때마침 청일전쟁이 터졌네? 졌어. 도대체 그걸 우리 30년 넘게 뭐 한 거지? 결국에는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군사력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져버렸어. 힘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됐죠? 양문동, 이홍장 증국본, 중최서용, 금릉기기국 요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태양변. 자, 변 갑니다. 자, 변은 굉장히 짧아요. 자, 변법 자강 운동인데, 자, 청일 전쟁에서 졌어. 이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중국의 그런 제도,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싸리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요. 일본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정치 제도 이런 것까지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거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예요. 이 두 사람 이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정치 개혁을 주장합니다. 아예 제도나 이런 것까지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의회나 입헌군주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냐는 말이야.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런 보수 세력들 있잖아. 기득권 애들. 얘네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서태후라던가 이 보수파들의 반대로 결국에는 변법 자강 운동은 그쪽 103일 만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3일 천하라면은 중국의 편법 자강도 103일 천하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캉요의 량치차오 기억을 해두시고 뭐 이제 입헌 군주제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요구가 되는 내용입니다. 서태후 및 보수파들의 반대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태양변의 가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자, 의화단 운동인데 말 그대로 의화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으킨 운동이야. 이 의화단이 이 산동 지역에서 이제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반외세야, 반외세.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혼란한 시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외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외세를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외국. 이런 것들 싹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화단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반외세니까 서양과 관련된 것들은 싹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들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부청멸량이에요. 청나라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서양 애들을 멸해야 된다는 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청을 도와서 서양을 멸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그런 이제 문물이나 공상한 선교사들을 이제 막 습격하고 막 제거하려고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서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식들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광역 어그로가 끌립니다. 광역 도발을 한 거야. 의화단이 광역 도발을 시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광역 도발에 이렇게 이제 몇 개국 8개국 연합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뭐 영국, 러시아, 프랑스 여기 다 이렇게 서양의 이제 주요 열강 국가들 여기 끼고요. 여기에 심지어 일본도 껴요. 8개국 일본도 낍니다. 그래서 결국 이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이 의화단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키워드 반외세 운동, 부청멸량,
8개국 연합군 알아두시고요. 여기 키워드야 지금 네모치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신축조약입니다. 연도까지 알아두세요. 1901년. 연도까지 아셔야 됩니다. 1901년. 자, 신축조약. 자, 딱 요것만 알아둡시다.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야. 무슨 말이냐? 야, 중국. 너네 지금 의화운동 때문에 우리 서양의 이런 것들이 습격을 당했어. 너네들이 우리 걸 지켜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군대를 이 베이징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신축조약의 내용은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허용이야. 뭐랑 헷갈리기 쉽냐면은 여러 텐진조약 기억나십니까? 텐진조약이 시병포였죠? 시병포? 그죠? 그 영사 주제였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야. 그렇죠? 영사관. 외국 영사관의 베이징 주재랑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랑 여러분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신축조약. 왜 일어났다고? 의화단 운동. 서양의 것들을 다 습격을 하고 제거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키겠다. 군대 보내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자, 의화단 운동, 반회세 운동, 부청멸량, 8개국 연합군, 신축조약의 내용, 베이징 주둔 군대. 요렇게 의화단 운동 요렇게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 이게 뭐 하면은 자꾸 누가 반대해서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만 일으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중국의 이 청나라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 보수파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문제가 있나? 반성이 드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민중들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이제 뭐 민난, 그다음에 뭐 운동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걸까? 아, 우리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이 보수파들이 이제서야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정이라고 그래요.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닥 이제 중요하게 출제가 되지 않는 포인트긴 한데 그 흐름상 자, 그래서 이제 서태후 및 보수파 주도의 개혁이야. 이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세야. 이 당시 황제가 이제 광서제였거든. 이 광서제가 이제 황제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제 꼭두각시야. 이 광서제를 황제 자리에 앉히는데 이제 주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서태후거든. 이모가 맞나? 이모인가 아마 그래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서태후 보수파 주도의 개혁으로 신정을 실시를 하는데 자, 신정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제 드디어 130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군대, 신식군대, 신군이 창설이 돼요. 이 신군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입헌 군주제 실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흠정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서양 문물할 때 또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이긴 한데 이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뭐냐면 황제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뭐 대청 황제는 만세 뭐랄까 뭐 권력을 누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그 되게 뭔가 이제 좋아 보이죠? 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화 정책이나 개혁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 돈을 누가 내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민중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광서신정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인 이 신의 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혁명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키워드가 몇 개 등장하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순원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사람이 만든 조직인 중국 동맹회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중국 동맹회. 자, 순원이 이 중국 동맹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공화정이야. 자, 지금 청나라는 제정이란 말이야. 황제 국가잖아, 황제 국가. 이 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 공화국을 세우는 게 순원의 목적이었어요. 그 이제 당연히 이제 제정을 앞에서 공화정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란이죠. 이거는 그쵸? 그 반역입니다. 반역. 황제의 권한을 그 권력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중국이 이제 뭐랄까 아까 말했잖아. 이런 이제 세금 중 돈이 필요한 거야. 이, 이 뭔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 민중들도 이제 세금 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나라가 뭐 하려고 하냐면 다른 나라 외국으로부터 이제 외자를 도입하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돈 빌리는 거 있죠. 왜 그러니까 국가에게 다른 국가에게 돈을 빌리는 거야. 외국의 자본, 이 외자 도입을 이제 생각을 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 이 담보를 뭐로 잡으려고 했냐면 철도예요, 철도. 이 당시 중국에 이제 민영철도가 좀 몇 개 있었거든. 근데 이 민영철도를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철도를 뭐 하려고 하냐면은 국가가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철도 민중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철도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나는 게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합니다. 요게 이제 키워드야. 쭈너의 중국 동맹의 키워드고요. 자, 신군. 앞에서 나왔던 요 신군 말하는 거죠. 요 신군이 요 신군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발발한 게 바로 신해 혁명입니다.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이라 해가지고, 그죠? 신해 혁명이야. 자, 이 결과로, 참고로 이 우창신군, 이들이 이제 순원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신해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면서 수도가 난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난징 또 나왔네. 근데 난징이 진짜 중요하다 맞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순원이 중국 동맹에 조직을 했다. 우창 신군 봉기가 일어났다. 신해 혁명이 일어났다. 결과가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청나라가 멸망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순원이 이제 중심이 됐잖아. 그럼 이 중화민국은 뭐가 되어야 돼? 공화정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 공화정 어쨌거나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원이 임시 대총통의 자리에 올라요. 임시 대총통. 자, 근데 이 청나라 멸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군인이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 위안스카이에게 이 순원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총통의 자리에 이제 올라라. 나보다는 당신이 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총통의 자리에 오르는 대신에 약속을 딱 지켜달라. 절대 황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공화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 이게 이제 위안스카이에게 순원이 제시한 이제 총통직 양보의 조건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처음에는 이제 오케이 했겠죠. 총통에 잘 오른다고 하니까. 자,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재정 바로 부활해버립니다. 1913년에. 그죠? 재정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야 이건 아니지 하는 거예요. 야 공화정 해야지 뭐야 반대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도를 했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안스카이가 쉽게 말해서 군인들의 뭐랄까 좀 짱이었거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위안스카이가 뭐 일설에 화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자, 화병으로 이제 원래 앓고 있던 그 지병이 이제 좀 크게 발발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군인들의 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 지역, 중국의 이제 북쪽 지역 있죠. 베이징이나 그 다음에 만주 지역, 요 지역에 군벌들이 엄청나게 이제 자신들의 세력이라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마치 전국 시대처럼 이랬어요. 이 군벌들. 요게 바로 중국의 상황입니다. 자, 신해혁명 키워드. 자, 순원 중국 동맹회, 우창신군 봉기, 신해혁명, 중화민국 관련해 그 난징까지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았죠? 자, 태양, 변의, 신 다 했습니다. 키워드가 흐름이랑 키워드랑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 계속 풀어보면은 삘이 와요. 아, 이거 키워드 무슨 운동이네? 그 정답 뭐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요. 자, 중국이 사실은 거진한 60% 돼요. 자, 일본이 한 30% 되고 우리나라 한 10% 정도 됩니다. 비중이. 자, 일본의 이제 이제 근대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됐다 그랬잖아.
자, 이 개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중앙 정부 뭐 이제 조정의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닥 이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협정관세 이야기 있잖아. 이게 그 사실은 미국이 물건이 싸게 들어오는 거잖아. 뭐 쌀이라던가 면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생산해서 그거를 팔고 있던 일본의 이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인들은 사실은 타격을 입어요.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런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혼란기가 이제 막 이제 와요. 외국 상품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이제 초래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 이제 막번 체제를 그랬잖아. 그죠? 뭐 조카마치,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또 따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뭐야 다이묘들이 자신의 이제 그런 영지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으니까 야, 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손잡은 이 막부라고 하는 작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작자들이냐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부를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다이묘들이 뭐를 주장하면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존왕 일본의 왕을 다시 높이고 이 오랑캐들을 이 떨쳐버리자 이거예요. 존왕양이 운동. 그래서 반막부 반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세력, 이 다이묘들한테는 두 개 이제 적대 세력이 있는 거야. 막부 쇼군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서양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겨요. 근데 이 외세, 이 서양 애들한테는 이 져요. 사실은 이제 서양 어떻게 이깁니까? 서양한테는 당연히 이제 지게 돼요. 근데 이제 먼저가 막부 타도가 성공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막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황에게 통치권이 반환이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막부 시대 때는 이제 쇼군이 따로 있고요. 천황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 천황은 그냥 이제 상징적인 사람이야.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는 쇼군한테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실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이 천황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정봉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천황이 이제 다시 엄청나게 이제 세지니까 이제 기존에 거의 800 아니 그 한 700년 가까이 이제 유지되었던 막부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 정치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새로운 정부 수립되고요. 메이지 유신이 이제 단행이 되는 거죠. 메이지 정부에서 이제 단행했던 그 이제 정치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1868년이에요. 연도 잘 알아두세요. 자, 키워드 꽂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폐번치현, 두 번째 류큐병합, 세 번째 징병제, 네 번째 이와쿠라 사절단, 다섯 번째 청일수호 조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폐번치현, 류큐, 징병제, 이와쿠라 사절단, 청일수호 조규. 요 다섯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자, 폐번치현은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막부 시기에 막번 체제라 그랬잖아. 이 막번 체제, 이제 쇼군이 다스리는 직영지 막부, 그 다음에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영지 번, 이 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번을 없애버리고 이 번을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무슨 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번을 없애버리고 현을 설치하는 게 바로 폐번치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지, 번에서 이 다이묘들이 독자적으로 세력 형성하던 것을 싹 다 없애버린 거야. 그 전에 막번 체제에서는 이 번 안에서는 이 다이묘들이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을 두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진나라 때 군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더 세지는 겁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다음 두 번째 류큐. 이때 이제 일본에 배속이 됩니다. 1872년이에요. 그리고 이 류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오키나와 현이 됩니다. 오키나와 현이 돼요. 요게 1879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키나와 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병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징병제예요. 자, 네 번째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말 그대로 이와쿠라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외교 사절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들이 갔던 데는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왜? 미국과 지금 일본이 뭐 했어? 여기 지금 불평등 조약을 지금 맺었잖아. 이거를 이제 조금 개정을 하겠다고 간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근데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뭐랄까? 목표한 그런 이제 목표 달성은 하지 못하죠.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일 수호 조규인데 이거 청일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규정을 한 겁니다. 청일이 서로 대등한 관계야. 뭐랑 구별하셔야 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시모노세키는 갑을 관계야. 그쵸? 자, 근데 이제 청일수호 조교는 대등한 관계라고. 대충 읽어보시면은 이게 삘이 오거든. 아, 청나라가 을이고 일본이 갑. 뭐 이제 청나라 일본에게 뭘 바친다. 이거 막 이제 들어가면은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뭔가 좀 대등한 관계? 그런 거 들어가면은 이제 청일수호 조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71년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 메이지 유신, 자, 폐번치연, 류큐병합, 징병제, 이와쿠라 사절단, 청일수호 조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이지 유신이 어디 영향 끼치냐면은 중국의 이제 변법 자강운동과 갑신정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됐어요? 변자운동, 갑신정변 이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던 그런 근대화 운동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뭐가 조금 아쉽냐면은 바로 이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 이해됐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중앙 집권 이게 너무 세다는 거야. 이거는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제 민중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민중들이 이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세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 전개가 되냐면 자유민권 운동이야. 말 그대로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주장하면은 우리도 의회를 설치하자. 국민들의 대표, 민중들의 대표를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 참정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유민권 운동이 이때입니다. 연도 알아두세요. 1874년이에요. 이때 자, 요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야. 말 그대로 민선 의원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야?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선출한 의원 그 의회를 설립하자고 건의하는 글입니다.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요거 알아두세요. 1874년 이랬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그 이후의 일이야. 자, 근데 기껏 이제 천황의 권한을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그 이제 막 천황이 이제 권한을 다시 잡았잖아 권력을. 자, 그러니까 이 메이지 정부에서 이거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이제 싫어하죠. 뭐 의원 의회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천황인데 당연히 이런 거 반대합니다. 자, 근데 좀 요즘 이제 세계 정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이후에 이 자유민권 운동, 민선 의원 이런 거 좀 의회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민선 의원 의회가 결국에는 나중에 설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단 헌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갑자기 의회부터 뻘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듭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국의회입니다. 제국의회 1890년 그와 플러스 교육 7억까지 1890년 이해됐어요? 자, 자유민권도 정리해볼게요. 자, 이타가키 다이스케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대일본 제국 헌법이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했고 제국의회와 교육 치거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일본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 저 우리나라 이 근대화 운동은 그 내용 자체가 그닥 이제 막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봤던 중국이나 자, 일본 요런 이제 근대화 운동이 이제 주로 이제 메인으로 출제가 되고
자, 1, 2, 3, 4, 5번으로 요 근대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연도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요? 이거는 뭐 한국사 문제죠. 그래서 1880년에 통리기무함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외교, 조사시찰단 일본으로 영선사, 청나라로 보빙사 미국으로 보내죠. 영선사, 이 청나라로 갑니다. 왜 청나라가 요 1880년 한창 뭐 하고 있을 때니까 양모운동 그 서양의 이제 군사, 과학기술 이런 거 이제 도입을 하자 이거잖아. 이거 우리가 보러 가는 거야. 청나라가 지금 양문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청나라로 이제 갔거든. 근데 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어, 그 바람에 이제 청나라 갔던 이제 뽀빙사가 이제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비가 부족했던 것도 좀 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선사가 나중에 만든 게 바로 이 기기창이죠. 근데 무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군대, 90군대. 그죠? 이제 5군형이었죠? 조선 후기. 이거를 이제 2개, 2형으로 이제 줄여버리고요.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신식 군대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이해됐죠? 자, 이모군란 1882년이고요. 뭐 90군인들의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자, 청나라가 간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라던가 뭐 제물포 조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의 때 이제 이호 즈음의 개화파가 온건, 그렇죠? 온건. 그 다음에 vs 급진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온건파 영향 끼쳤던 게 바로 중국의 양무운동. 자, 급진파 영향 끼쳤던 거는 메이지 유신. 그죠? 근데 이제 주류는 누구였다? 온건파가 주류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급진파가 이제 좀 때를 보는 거야. 아, 우리가 뭔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고, 자, 때마침 이제 청나라에서 군대 빼고, 왜냐면은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베트남도 싸웠거든. 84년에. 그 청푸 전쟁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 군대 절반이 철수가 되고, 일본이 이제 김옥균 너네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상황이야. 아싸, 요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84년에 갑신정변 일으키죠. 하지만 3일 천하로 진압이 되죠. 그죠? 자, 하지만 이제 이들의 이제 그런 주장들이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가 묵살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동아옥 농민운동 일어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농민들, 그죠? 농민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런 이제 개혁 운동이 사회개혁 운동이죠. 자, 요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이제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터지게 되죠. 자, 그리고 청일 전쟁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갑오개혁도 단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동학 농민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거 두 개 맞물려 가지고 이제 딱 그 뭐랄까 종결된 게 이제 바로 갑오개혁이죠. 그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뭐 교육 조서도 2차 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야 그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죠. 청일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습삭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죠. 삼국 간섭이 일어났는데 이 삼국이 이제 러프독이잖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란 말이야.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일본을 이제 견제를 하죠. 랴오뚱 반도 당장 이제 반납을 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는 뭐 러시아 오빠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이제 친러파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 친러파의 핵심 인물이 바로 민비였죠. 고종의 이제 민비였어요. 이 민비 중심으로 이제 친러파들이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많아지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친러파의 핵심 인물인 이제 민비를 제거를 하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와이프가 죽은 거야. 살해당한 거, 살해.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살해 당했고요. 무참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했던 그러면서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친일 내각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단행이 되었던 게 이제 을미 개혁이거든요. 을미 개혁에서 이제 단발령,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잖아. 단발령하고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던 게 이제 을미의병이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가에서는 이제 지금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난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와이프는 일본에서 살해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 한 1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아니 뭐야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협회 1896년부터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고종이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국이잖아. 황제 국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 황제 국가 체제에 맞게끔 이제 광무 개혁이 단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본, 신참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양전 사업에서 지계 발급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만들죠. 헌법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이제 엄청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다라는 걸 규정한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흐름이죠. 요런 거, 요 우리나라의 흐름은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요런 흐름이 이제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를테면은 예를 문제가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폐번치현에 관련된 문제 이게 가고, 이를테면 대일본 제국 헌법이 이제 반포되고 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뭐 갑신정변이나 이모군란이나 요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를테면 문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개념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베트남? 베트남 간단하게 볼까요? 자, 베트남입니다. 자, 사이공 조약으로 이제 3코 말씀드렸죠? 자, 그 이후에 84년에 이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둘이 전쟁을 벌여요. 여기서 이긴 게 바로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안에서는 프랑스 아니래. 베트남 안에서는 프랑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저항 운동을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반대.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이제 왕? 아무튼 베트남의 이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들 이제 저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주십시오. 우리 이제 반프랑스 저항도 합시다. 그러면서 근황운동이 전개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른 나라들 이런 상황들 좀 보니까 지금 일본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왜 1906년이거든 이때가. 러일 전쟁에서도 야, 일본이 러시아까지 이겼어? 일본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좀 배우자. 일본 유학 장려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판보이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게 바로 동료 운동이에요. 그죠? 동쪽으로 유학 가자는 거야. 그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요렇게 있고, 여기 베트남 요렇게 있잖아. 여기 베트남이 이제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요렇게 있잖아. 그 동쪽으로 유학 가자는 거야. 이게 바로 동료 운동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베트남 광복회. 광저우에서 판보이저우가 조직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1, 2, 3, 4, 5번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근대화 운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문제 이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시간 안에 끊어봅시다. 자,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그렇죠? 청을 도와 부, 청, 멸, 양이죠? 부청멸량. 그 다음에 뭐 그 교회, 철도, 외국 공간 공격하는 거. 그렇죠? 반외세죠? 반외세. 그 다음에 8개국 연합군. 뭐 끝났죠. 요거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왜가 아니라 의화단 운동이죠. 자, 의화단 운동이요. 자, 1899년부터 01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니까 오랑캐를 쫓아내고 민국을 수립하자. 그 다음에 중국 동맹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창봉기, 그쵸? 우창신군봉기 일으키면서 뭐가 시작됐다? 요거 신의 혁명. 그죠? 이거 신의 혁명이죠? 요거 1911년. 자, 그럼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정답은 뭐냐면 이거 3번이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기독교 포교가 인정되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이게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 기억나십니까? 10영포. 그 포가 여기 있죠. 자, 영일 동맹은 1902년이에요. 일본군이 출병하는 이거는 러시아 견제 하려고 이제 출병을 하는 거. 2번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1차 대전. 1차 대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내전 중지, 항일 투쟁. 이 신의 혁명이 항일 투쟁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가는 입헌군주제, 나는 공화제. 자, 나는 맞는데 가가 입헌군주제?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변자, 변법, 자강운동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됐죠? 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3번을 보니까 자, 가를 볼까요? 자, 베트남을 보호고 만든 프랑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청, 긴장, 그래서 공격이 있었고 청 역시 공격을 했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 체결한 조약을 승인하였다. 그쵸? 이거 청나라와 프랑스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푸 전쟁이에요. 청푸 전쟁. 요게 이제 85년쯤에 끝이 나요. 이해됐어요? 자, 나를 보니까 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자, 청과 일본은 조선에 파병을 했어요. 이건 한국사에 나오는 거죠. 한국사에 나오는 텐진조약. 자, 그 다음에 일본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을 공격을 했고 그 랴오동만 청은 그 이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였대요. 이거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요거 95년입니다. 됐죠? 그래서 85년과 95년 사이에 이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사는 연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연도. 특히 근대사는 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에요. 자, 조선이 텐진에 영선사 파견한 거는 8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청일 수호조교 71년이고요. 대일본 제국 이거 89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베트남 광복기 1912년이었고 이와쿠라 사절단 71년에 파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사는 이게 연도가 굉장히 좀 거시기합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자, 요겁니다. 제가 좀 이거 4번 어디 갔어? 4번을 이렇게 빼먹었네요. 자, 가나조교. 자, 보니까 첫 번째 봐봐. 자, 청일 양국이야. 서로 간에 화의를 더욱 돈독히 한대. 영원히 침범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상호 대등한 관계래. 이거 뭐라고요? 이거 청일 수호 조교입니다. 71년. 자, 근데 봐봐요. 자, 조선은 일본의 강력 개항제 일본의 통상을 인정하고 한반도 일대 해안 측에 허가하였다. 이건 뭐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요. 자, 이 같은 이제 나를 통해 그죠? 일본은 청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를 부정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제 조선은 자주국이며 뭐지 일본과 동등한 뭐 그런 이제 뭐 관계를 지닌다. 뭐 이런 거 이제 등장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이죠. 그렇죠? 이거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76년이요. 자, 볼까요? 자, 1번 타이완 일본의 하량 그죠? 타이완을 일본에 하량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시모노세키입니다. 95년이고요. 정답 1번이네요.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 그렇구나 뭐 보시면 됩니다. 조선이 자주국 맞죠? 부산이 원산 인천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됐죠? 대등한 관계니까 충분히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5번 볼까요? 자, 신정부인데 자, 폐번, 치현, 키워드 끝났습니다. 요것만 봐도 바로 나오죠. 신정부 무슨 정부? 메이지 정부죠. 대외 정책을 물어보니까 이와쿠라 사절단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네. 1번이네요. 류큐 병합한 거. 72년이라 그랬죠. 자, 공행은 이제 청나라 거죠. 영선사는 조선 거고요. 자, 미일화치조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다? 이거 에도 막부 이야기입니다. 그 순서 나오죠? 그러니까 미일화친조약, 그 다음에 밀소통상조약 이거를 막부가 체결을 하고 사회 혼란이 이제 야기되었으니까 막부를 타도하자라는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흐름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1차 사용조. 이거는 그 이제 베트남하고 프랑스죠. 베프죠, 베프.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을 보니까 자, 밑줄친 개혁이야. 자, 보니까 자, 캉요웨이, 량치차오, 이펀군 주제. 자, 요 두 사람 이름만 봐도 바로 뭐가 나와요? 변자 운동이죠. 변법 자강 운동 98년입니다. 당연히 정답 10중 8구 뭐냐면은 보수파의 반대야. 4번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변법 자강 운동 나오면은 또 보수파의 반발 실패했다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갑신정변 84년이기 때문에 절대 배경이 될 수 없죠. 양무운동 61년부터 94년이기 때문에 영향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자유민권운동 74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게 관련이 없죠. 변자운동이 뒤에잖아. 판보이 쪽의 동류운동은 06년에서 08년이야. 이걸 어떻게 모범으로 삼아요? 그죠? 변자운동이 먼저 일어났는데 얘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8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풀다가 이제 가나만 보고 이제 정답을 체크를 못했어. 자,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58년이고 요 76년이에요. 자, 그 58, 76 사이에 있었던 사실. 그래가지고 근대사가 연도가 중요한 거야. 연도. 거듭 말씀드린 여러 연도 아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신축조의 01년. 자, 응무옌 왕조. 이거는 뭐 전혀 뭐 그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응무옌 왕조 아마 제 생각에 저 앞에 이야기야. 저 앞에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학농민운동 94년이고요. 그 다음에 청일수호조 71년이죠.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 89년입니다. 그 정답 4번입니다. 그 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해야지. 그죠?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래. 자, 번이 있는데 이 번을 폐지하고 현으로 한다. 이거 번, 현. 이게 치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폐번치현입니다. 폐번치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지세, 뭐 이제 세금 개혁인데 이거 뭡니까? 이 정부니까 이거는 메이지 정부죠. 자, 메이지 정부 관련된 키워드 많습니다. 뭐 폐번치현, 류큐병하, 뭐 징병제, 뭐 이와쿠라 사절단, 청일수호 조교 이런 거 등장하는데 자, 볼까요? 자, 이 정부 쭉 보니까 당연히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헌법이 89년이니까 그 메이지 정부 때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대일본 제국 헌법. 자, 미일와친조약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누구 에도 막부야? 자, 경사대학당은 어디냐면은 중국 거예요. 중국. 자,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무는 조선 거죠. 이거는 조선 거. 자, 양무운동은 이것도 중국 거죠. 청나라. 됐죠. 자, 잘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광서제인데, 그죠? 광서제 보이시죠? 자,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했는데, 자, 청포전제 패배했고, 자, 여기가 중요한 거. 자,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자, 메이지 유신. 자, 그 다음에 캉유웨이 하니까 요 개혁 무슨 변법 자강운동이죠. 98년. 자, 10중 8구 정답 뭐다? 보수파의 반대. 정답 4번이죠. 바로 나옵니다. 자, 금릉기기구 무슨운동? 양무운동이요. 자, 그 다음에 반외세 하면은 의화단이죠. 그죠? 연도 적어줄까? 61년부터 94년이고요. 양무가.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이 99년에서 01년까지. 자, 청일수호 조교. 이거는 71년이죠. 자, 독립신문. 이거는 독립협회죠. 이거 독협이죠. 96년부터 98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 이런 거. 그러니까 연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보니까 자, 그죠? 자, 민선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요 나오죠. 이타가키 다이스케 민선의원 설립 위원 건의서. 이 건백서죠. 요거 7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자,
그 이제 역대 천황으로부터 이어받은 대권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남을 헌법을 제정한다. 이게 뭡니까? 대일본 제국 헌법이죠. 요거 8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74, 89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고르세요 하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의화단 진압 01년이죠. 이게 저 8개국 연합군, 그 다음에 신축조약. 자, 보수파의 신정 단행, 요것도 01년 요 즈음입니다. 자, 제국의회는 90년이고요. 자, 그죠? 3번 여러분들이 찍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제국의회는 뒤에 이야기라는 거야. 자, 굉장히 좀 뭐랄까 까다로운 내용이죠. 자, 4번 이모군란 82년이죠. 자, 량치차오 변법자강도 98년이죠. 정답 4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모군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묻는 거야. 이런 동아시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14번 볼까요? 자, 다음 상소문. 자, 엎드려 아래온데 자, 쭉 보니까 자, 외인이 양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경기 연해에 다가와 자,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정은 화친으로만 구차히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자, 외선. 그렇죠? 외선이라고 하는 거 일본 말하는 거죠. 일본. 자, 그래서 문호를 열고 양인을 받아들인다면 자, 사교, 사악한 이제 그런 이제 종교가 안팎에 넓어져 전하 힘으로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이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하기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운요 사건이죠. 그렇죠? 운요 사건이야. 요거 75년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상소문이 작성을 해라 그랬잖아. 근데 운요 사건이 언제 있었대? 지난해에 있었대. 그럼 올해는 몇 년이야? 76년이죠. 그 1876년에 이를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야,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자, 힘내시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청일 수호조교 71년이고요. 자, 막부 타도 운동은 이미 막부가 그 타도가 된 상황이죠. 이거 60 뭐 한 7년? 67년에 이제 메이지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으니까 요 67년 이전의 상황이 되겠죠. 자, 교육치거 요 90년입니다. 1890년. 양모운동 61년에서 94년. 이게 정답이겠네요. 한창 양모운동 하고 있을 때. 자, 통상수교 흥선대원군은 이미 이제 그 이제 권력을 그 고종이게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63년부터 73년 요까지 이제 그 흥선의 권력을 잡았거든. 그 정답 4번입니다. 야,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문제죠. 자, 힘내시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밑줄친 반란인데, 자, 청조타도. 자, 청조타도 멸만이죠. 자, 그 다음에 증국본의 군대가 오고, 중국본에 꽂혀가지고 양모운동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 홍수전 무리. 홍수전이잖아. 이 뭡니까? 여기서 말한 이 반란은 뭐야? 태평 천국운동이죠. 그쵸? 태평 천국운동 51년에서 64년. 자, 볼까요? 자, 정답 3번이죠. 그쵸? 옳은 거니까 남녀평등 토지균분 요런 내용들. 그쵸? 천조전무라 말씀드렸어요. 자, 메이지 유신 68년이고요. 자, 홍위병은 언제냐면은 이거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렇죠? 이거 문화대혁명. 이거 현대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문화대혁명. 이거는 1966년부터 76년까지야. 그죠? 자, 100년 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1차 아편 전쟁은 40년에서 42년까지예요. 자, 그다음 입헌 군주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정답 3번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운동. 자,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했대요. 요거 95년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광서제 이걸로 이 운동이 본격화되었대. 요거 이제 98년의 이야기니까 이거 변법 자강운동 아닙니까? 자, 이 운동의 주도 세력은 자, 서구 정체에 적극 수용하는 그러니까 정치야, 정치. 그죠? 정치 제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서양의 정치 제도를 수용하자 이거야.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본보기로 삼아서 국회 개설, 헌법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바로
정치개혁운동, 변법 자강운동 98년이죠. 98년 뭐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야 돼.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 정답 10종 팔고 뭐라고?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갑신정변 84년이기 때문에 절대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금능기기고도 양무운동 때 이야기고요. 자, 일본의 자유민주운동 74년부터라 그랬죠? 맞지가 않아요? 교육입국조서 95년이고 이 변자운동이 더 뒤에 이야기예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됐고요. 자, 17번. 자, 보니까 쭉 보기 위해서는 자, 마지막에 자, 민선 의원을 설립해야만 합니다. 민선 의원. 자, 이것만 봐도 민선 의원 설립 건 백서 이런 거 이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타가키 다이스케. 그죠? 자유민권 운동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자유민권. 그죠? 자유민권 운동. 그 천황과 인민사회를 혼연일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유민권 운동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되겠지. 그죠? 탐구활동.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3번이죠. 대일본 제국 헌법. 요게 89년이잖아. 그러면서 제국의회 뭐 이런 것들까지 등장을 해야 되겠죠. 됐죠? 자, 임칙서 아편 단속은 이제 아편 전쟁 관련된 이야기고요. 1차 이거 40에서 42년. 자, 산킹코타제도 이건 에도 막부 때 이야기고요. 자, 베이징의 공사 주제 이거 시병포에 대한 이야기죠. 시병포 이거 텐진 조약 이거 58년. 자, 대원군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거 64년부터 73년까지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하고 이제 1시간 넘었네. 미안해요. 자, 밑줄친 개혁. 자, 보니까 자,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시는 증국본 등과 더불어서 개혁을 주창해 왔습니다. 자, 증국본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선박도 구매하고 양이독적 이익을 회수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자, 증국본과 더불어 무슨 운동? 양무운동이요. 그죠? 증국본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 양무운동에 관련된 내용 그죠? 자, 정답 당연히 3번이죠. 중체서요. 그죠? 요게 이제 양무운동의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그죠? 컴퓨터는 중국 거, 운영체제도 중국 거,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서양 거.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서양의 군사과학기술. 자, 갑오개혁은 이제 94년이죠. 과거제 폐지는 이거 신정 때 이야기 될 거고요. 공화정 수립은 이제 신의 혁명.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는 이거는 대한제국 관련된 거죠.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화 운동 관련한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이게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이걸 조금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흐름도 알아야 되고 키워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 때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4-2인데 자, 4- 뭐 할 거냐면 바로 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컨대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고 그죠? 개념 설명보다 문제풀이 시간이 좀 더 이제 많이 들지 않을까. 그만큼 개념 설명할 게 그닥 많지 않다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도시 이야기, 주요 도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 양이 많았는데 키워드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